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혈당 폭풍을 부르는 음식 10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평소에 먹는 음식이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던 반면에 본인께서는 볶음밥과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이제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이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음식들이 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식품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해보면 혈당 폭풍을 일으키는 음식 5위는요 고구마입니다. 네, 고구마의 최고 혈당은 179인데요. 이 고구마는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당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 자료에서 어떤 고구마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고구마 자체는 GI라고 하는 혈당 지수가 50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70 이상이면 높은 식품, 그리고 이하인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삶은 고구마 또한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굽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약 45분 정도 고구마를 굽게 되면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예전에는 그 겨울에 먹는 군고구마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안타깝지만 만약에 고구마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구운 고구마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생고구마 아니면 삶은 고구마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시간에 맞춰서 식사 대용으로 드셔야지 중간에 간식처럼 드시고 다시 끼니를 챙겨 드시게 되면 과도한 탄수화물이 섭취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무작정 혈당에 위험하다고 음식을 피하기보다는 좀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만 주의하셔서 섭취하시면 고구마로 인한 혈당 폭풍 걱정 없이 건강한 성분들을 오롯이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팥죽입니다. 팥죽이 4위에 오른 이유는 팥죽의 당분 함량과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최고 혈당 지수는 180을 기록했는데요. 이 팥죽도 참 의견이 분분한 음식이기는 하죠. 팥의 특정 성분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서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팥죽은 이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이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만들어 먹자니까 소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몇 끼를 팥죽으로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감칠맛이 덜 하더라도 설탕을 넣지 마시고 집에서 만들어 드실 경우에는 가족들과 한두 끼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정도로 조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 팥죽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요. 팥은 이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약 100g당 13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자는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서 반드시 팥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중요하게 하는 일은 우리 몸 밖으로 이 과도하게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신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근육쇠약과 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좀 참고하셔서 팥죽을 조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위에서 1위까지 3개가 남았는데요. 3개 다 어느 정도 혈당에 좋지 않다는 것이 납득이 될 만한 음식들이네요. 네, 3위는 컵라면입니다. 최고 혈당 지수는 186입니다. 이 라면은 고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이기 때문이고 보통 라면 하면 나트륨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취향에 맞춰서 라면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올리고당이나 물엿 소스에 이 고당분이 들어간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짠맛에 나트륨이 많으면 체내 수분 조절에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 라면도 아니고 왜 하필 컵라면일까요? 그 이유는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즉석성이 있습니다. 네, 컵라면은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서 면발이 더 부드럽고 그렇다 보니까 소화가 빠르죠. 이렇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일반 라면은 조리 과정에서 면발이 다소 더 단단하게 남을 수 있어서 컵라면보다는 소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제조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컵라면은 더욱 가공된 재료를 사용해서 빠른 조리와 긴 유통기한을 보장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라면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드신다면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넣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개 남았네요. 네, 2위는 잡채밥입니다. 최고 혈당 지수는 187인데요. 잡채밥이 혈당이 높은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잡채밥은 주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과 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빨라져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입니다. 네, 잡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장이나 설탕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성분이 혈당을 추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조리 방식으로 인한 단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름에 볶아서 조리가 되고 이는 칼로리를 높이고 또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증상들을 좀 해소하려면 백미 대신 현미밥을 사용하고 면을 적게 사용하고 또 콩나물, 애호박, 시금치, 또 당근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채소를 사용해서 이 잡채를 만들면 탄수화물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닭가슴살, 두부 또는 해산물 등을 추가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면 포만감도 높여서 탄수화물 섭취를 덜 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이 잡채밥을 또 좋아해요. 생각해보면 중국집 음식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잡채밥에 뜨끈한 짬뽕 국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고 얼마 전에 퇴근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길래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나중에 잔소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는 충무김밥입니다. 네, 최고 혈당은 가장 높은 196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충무김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주변 사람들은 왜 충무김밥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열애여섯은 글쎄 충무로에서 팔아서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경상남도 충무시 1995년에 개명이 되어서 지금의 통영이죠. 그곳의 특산물인데요. 이 배를 타고 나가던 어부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징어 무침과 석박지를 함께 제공하면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시초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충무김밥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하얀 쌀밥과 또 오징어 무침이나 다른 곁들임 재료에 포함된 설탕, 간장 등의 이 양념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소비 형태도 그 원인에 있습니다. 간편식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서 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김밥에 비해서 충무김밥은 안에 야채 없이 김과 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섬유질이 부족해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죠. 원래는 섬유질이 소화,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리게 하는 원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맛있는 식품이긴 하지만 당뇨나 암을 지병하고 계시는 환우님이시라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제에서 최고 혈당을 높이는 음식 탑 10을 알아봤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음식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한 대체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첫째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소화를 좀 느리게 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소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셔서 식단을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